853-0045 054-853-0045. 안동종가문화원, 안동종가의 전통을 그대로 담은 이순자 생강청. 구매 및 상담 전화 054-853-0045 054-853-0045. 네, 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8일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 46분입니다. 네. 오늘 제가 그 감사원에 앞에 갔습니다. 가서 감사원이 처음에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이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게 작년 그 상구 대선에서 속구리 투표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는 이런 원래는 이제 회계감사만 받아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행정사무감사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문제점을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최민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정숙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그 감사원이 지금 뭐 최재형 감사원장에서 공백 기간이 있다가 최재해 감사원장이 부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죠.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이 이제 그분이 말이 많았는데 뭐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회에 가서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아이고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엄청나게 언쟁이 있었죠. 잠깐만요. 누구죠? 예,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예, 이다은님 고맙습니다. 수고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장관직 내려놓고 이제 국회에서 벼르고 감사원장에게 이제 감사원장이 아니라 감사원의 그 사무총장 유봉호 사무총장에게 뭐 물어붙이는데 그분이 사실 그 끝에 그 산업자원부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가 자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루머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백하다. 재판도 끝났고 한데 계속 언론에서 문제를 삼는 거죠. 그 언론이 이제 조선일보하고 뭐 동아일보, 제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감사원이, 그러니까 지금 언론인들이 이제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서 이제 감사를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보도자료, 해명자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한 사실을 제가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 방송 찾아보시면은 그런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이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국정감사 전에는 끝내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국정감사 전에도 끝낼 수 있다, 이런 처음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조금 어, 소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사원 앞에서 우리 그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각 그 정부 부처들이 각 그 자신들의 역할이 있죠.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부 세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그 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군인들이 훈련하고 그다음에 총기도 다루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그 군대를 가야 되죠. 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는 뭐 입법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민을 위한 그죠? 입법을 하라고 했죠. 언제 국민들이 못 살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이제 적용시켜서 그것이 마치 4,500만 국민 전체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선동을 동원해서 이 가짜 대통령이죠. 아니 가짜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설치고 있습니다. 진짜 우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입법 독주를 하고 있죠. 무소불위입니다. 예? 그 타 부서, 그러니까 이게 입법 독주 누구냐? 우상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라는 사람이 와 못할 게 없더라고요. 말하는 거 발언들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곧 정의고 길이요 생명이에요. 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정신무장하셔가지고 반드시 이러한 그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런 작자들 그리고 가짜 아닙니까 가짜 예, 사기쳐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런 범죄자들이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데 예, 대법원 또 거기에 완전히 일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는 자, 전 세계를 강타한 부정선거 지난번에 방송했고 케냐의 얘기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업데이트된 케냐의 소식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프리카의 케냐라는 나라는 그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예.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 이게 그 1963년에 12월 12일 날 12.12 예, 이때 케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케냐에는 케냐타라는 그 사람이 이제 케냐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오랫동안 그 통치를 했네요. 했고 케냐가 자유화가 되기까지는 1978년에 케냐타의 사망 이후에 부통령이었던 데니엘 아라모이라고 제가 케냐의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쭉 날아가면은 케냐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고전에 이제 소말리아 많이 아시죠? 해적단 소말리아 동쪽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케냐가 있고 여기가 나이로비라는 곳이 이제 수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탄자니아가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제가 또 언제 언급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라는 나라에서 과거 아날로그식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한 사례가 있는데 오늘 제가 나중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말라위도 대단한 그 나라죠. 부정선거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한 것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이 무효선언을 하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그 재선거를 했는데 그
그 현직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고 이 시민들의 승리를 한 나라가 이제 바로 말라위입니다. 말라위 그 대법관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말라위입니다. 그 짐바웨이 뭐 있고 짐비아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 중요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있고요. 쭉 해서 여기는 가나고요. 여기 이제 그 위로 에티오피아가 여기 있네요. 콩고 민주공화국. 전부 부정선거. 여기 수출국이죠. 부정선거 수출국. 우리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수출한 나라. 콩고입니다. 굉장히 면적이 넓네요. 여기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우간다, 케냐인데 이 케냐에서 이제 지금 부정선거가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진짜 이게 그 가공한 것이 아니고 불난 곳에 이제 앞에 사람이 이제 소리를 외치고 있죠. 부정선거가 난 나라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진이 언론 매체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땄습니다. 이 뭐 정말 심각한 문제죠. 부정선거는. 네. 자, 그래서 오늘 업데이트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지지하는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영국 정부에 있는 이제 부서가 외교부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이것을 번역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죠? 번역하면 낫죠. 이거 번역이 안 되지? 잠깐만요. 네. 제가 번역이 안 되면 저는 이제 번역한 거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띄우고 아까 번역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이제 번역을 된 것을 이제 올려놓습니다. 케냐 주재 공관장들은 대통령 선거 결과 발표에 따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서울 고등위원회 나이로비 해가지고요. 자, 이게 글을 올린 게 2022년 8월 17일 어제입니다. 어제고 이 영국 정부가 8월 15일 독립선거경제위원회 IEBC 위원장은 케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선거일에 보여준 평화, 평온, 그건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그 사진, 뭐 이렇게 이거는 상징적인 사진이고요. 케냐에서는 이제 그렇게 소요가 없이 평화, 평온한 상태에서 이제 지금 선거관리위원이 7명인데 4명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EBC의 선거 조직,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 비즈니스 리더 및 보안 부분에 의한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케냐 국민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이렇게 영국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지역과 대륙 전체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모든 행위자들에게 앞으로 몇 주 동안 평화의 정신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케냐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는 지금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케냐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7일 동안 선거 결과를 발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7일 동안에 이제 이의 제기라든지 선거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조사를 한 뒤에 발표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또 영국 정부에서 또 영국 그러니까 1968년 해방되기 전까지는 영국령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당과 지도자가 케냐 헌법에 규정된 분쟁 해결을 위한 기존의 모든 메커니즘을 따르도록 권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 성명은 이게 중요하죠. 이 성명은 다음 대사관과 고위 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참가한 이제 그 국가들을 소개하면은 호주, 그죠? 캐나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그러니까 이 서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고요. 이런 나라들은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지금 아마 파견을 갖고 왔습니다. 케냐에 가서 직접 가서 그 부정선거에, 그러니까 케냐는 현재 그 결과를 중시하는 것, 결과도 물론 보고 있지만은 그 이 결과가 도출되는 그 절차,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벌써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과 선관위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표가 끝이 나면 바로 개표 종료 선언을 하고 당선인 발표를 합니다. 검증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민경호 의원 보십시오. 2년을 넘게 동안 이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법관들이 자신의 직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이 대법관들이 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예? 판결문도 엉터리로 쓰고, 그다음 탄핵받을 사유가 충분하죠. 오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41조라고 하고 있는데 저 법률을 찾아보니까 대법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헌법 109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그 법관들이 과연 이 헌법 구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예. 목소리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예,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은 이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법치가.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가 뭡니까? 예? 사람이 충성하지 않고 법의 원칙을 세우겠다. 법치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지금 취임 100일이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대에 전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윤석열이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 그러면 그 더불어민주당은 잘했느냐? 거기에 그냥 이 휘말려 든 거 아닙니까? 지금 서해안에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동해안에 탈북 어민 2명 이 처리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국민을 바라보고 자신이 왜 어떻게 당선됐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뒤에는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믿고 이 대한민국을 체제를 변혁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대로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예. 자우지님, 예, 소리 전보다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 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표라고 걸어놓은 것이 오직 민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참 듣기가 좀 그래요. 오직 민생, 민생, 예, 인민, 오직 인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직 민생. 예? 법치죠, 법치. 저는 법치를 확립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법치 안에 민생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그 우리 대한민국의 모순점들 그리고 범죄자들이 긴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직 민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예?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총장 때 지금 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검사들이 아마 정보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빨리 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신속한 그 수사가 필요하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동대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사전투표 할 때 사전투표장에 가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투표용지가 나왔는데 배춘리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전투표소에서는 정상용지가 다 나왔죠. 투개표 과정에서 어디에서도 배춘립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할 때 이제 나왔던 거죠. 인천에서 나왔고 내일 있을 그 파주에서 참 오산시하고 파주을 선거소송 변론기일이 내일 19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있다고 합니다. 예, 내일 오산시 파주을 선거소송 변론기일이 8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4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우리 그 도태우 변호사가 우리 변호인들이 이제 그 대법원의 기세에 꺾이지 않고 그리고 소신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저도 내일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재판에서는 저는 아까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재판부에 바라는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판부가 부정선거 의혹을 지금 지난 부정선거 의혹을 더 키웠습니다. 더 키워가지고 그 의혹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도 직접 확인하는 것, 뭐를 확인하느냐? 배춘린 투표지를 이제 확인하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을 열어보는 겁니다. 뭐냐면은 배춘린 투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배춘린 투표지가 그 도태우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게 또 해상도가요 280이에요. 가장 낮은 겁니다. 280. 잘 보이질 않아요. 이걸 제공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하는데 제가 해상도가 1080이거든요. 그 밑에가 720, 그 밑에가 380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해상도가 가장 낮게 잘 안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된 것을 제공했나 보더라고요. 도태우 변호사님한테. 도태우 변호사께서 이제 그것을 공개했죠. 근데 제가 그거를 280 되는 픽셀로 된 것을 프로그램이 요즘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1080으로 바꾸는 변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다가 잘 안 됐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중에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좀 복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법을 쓰고 있죠.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배추님 투표지가 나왔다고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나와서 이제 배추님 투표지가 나왔다. 그럼 그 배추님 투표지가 나온 그 다음부터 이제 잘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파준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앞이 싹둑 잘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출력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용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용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용지가 나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용지가 잘렸다고 그러니까 배추님 투표지가 묻어놨으니까 그만큼 잘렸다고 하면은 그 나오지 않은 투표 용지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예, 비례대표 투표함을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일 그 재판부에 우리 변호인단들이 배추님 투표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을 개함하자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7월 28일 날 두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있었는데 다 기각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제 부정선거가 없었다. 좋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확인해 보자. 당당할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어디에도 없었는데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남은 거죠. 우리한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일 배추님 투표지 확인 위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함을 까보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제가 또 그 법원에 가서 또 전달할 예정이고요. 또 두 번째로 지난 7월 28일 2021년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요.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 일련 번호였습니다. QR코드의 일련 번호. 일련 번호가 자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일련 번호 31자리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뒷 7자리가 사람의 특수 고유 번호예요. 7자리가요. 그 당일 투표할 때도 넘버 이렇게 적힌 거 보면은 7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선거 QR코드에 적힌 그 일련 번호는 31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 포함해서 나머지 7자리가 붙어서 총 31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으로 QR코드 리더기를 읽으면 31자리가 쫙 표시가 됩니다. 그게 31자리인데 자, 그러니까 마지막 끝자리가 변동이 되겠죠. 변동이 되는데 인천지방법원에서 저검할 때 QR코드의 일련 번호를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취재를 해보니까 변호사들도 그렇고 이제 프로그래머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변조를 감별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놓지도 않은 미필적 고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여러 물론 사형까지 가야 되지만 지금 뭐 공문서를 위조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증거를 인멸했다든지 여러 가지 제목이 하나하나씩 더 커지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내일은 이 QR코드 일련 번호 다시 검사해가지고 확인하자라고 이렇게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난 인천지법에서 QR코드 일련 번호를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합니다. QR코드 일련 번호를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중복되는 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표가 범위 밖에 있는 것이 있는지. 근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이게 실제 투표 용지인지 아닌지를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재판부가 피고 측 중앙선관위 측의 편을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공정하게 원고가 피고가 돼가지고 재판정이 공정하게 이 그 재판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그 인천 연수구 을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들 독단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하면은 그 대법관들은 탄핵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깜빵 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위법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 그 위법한 불법 행위를 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만들어 놨는데 사법부가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QR코드를 바코드를 써라고 했는데 QR코드를 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상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의 권리가 뭡니까? 그러한 비리 법관이죠. 불러가지고 왜 그랬느냐 해가지고 탄핵 소추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것도 냉철하게 그게 국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그 사법부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해야 되는 것이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 행정부도 지난 그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한 거, 그죠?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그렇게 전투적으로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응원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슈가 완전히 이슈를 언론이 문제입니다. 언론이 제가 조선 동아 중앙은 이제 한물 간 언론이 됐습니다. 예? 지금 언론이 정치를 하고 있고 법관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빨리 법관들은 빨리 원대 복귀하십시오. 자신이 하는 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판결을 잘할 것인지 자기 고유의 일로 돌아가십시오. 왜 정치하려고 합니까?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 거기에다 걸쳐놓고 월급도 받으려고 합니까? 본연의 업무, 재판의 업무에만 그것만 하더라도 피곤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판사들 제발 원대 복귀하십시오.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자신에게 주어진 국민의 대표자가 뽑아준 국회에서 얘기한 그 법률에 의해서 그것만 하더라도 힘듭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도 그렇고 각 부처 장관, 장차관 그리고 그 이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지방 시 군수 그죠? 광역시도 단체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권한과 의무를 적절히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은 우리 빨리 그 제도를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우매한 국민으로 보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요즘은 배울 만큼 배웠고 합니다. 자, 그래 오늘 최민호님 고맙습니다. 한정숙님 감사하고요. 이다원님 감사합니다. 독불님 네 고맙습니다. 박범계 아까 나왔고 백신왕 유봉호 사무총장 감사원의 사무총장입니다. 이다원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선관위 이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네,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같이 싸워주십시오.
자, 우진님, 부정선거는 여론조작부터 맞습니다. 여론조작을 해놔야 우리가 예? 이랬구나 이렇게 수긍을 하니까 그죠? 예, 그렇고 마이크 가까이요 했는데 좀 가까이 대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다원님, 대한민국은 권력만 가지면 무서운 게 없는 나라네요. 예, 그러니까 권력을 우리 국민들한테 막 권위적으로 써라는 게 아니고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감투만 써가지고 뭐 장관, 차관님 이게 아니고 이제 진짜 그 대한민국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그 정말 선진국 그리고 교양인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자우지님 소리 전보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JHK님 선거조작위원회 대통령 윤석열, 법무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후보, 법무부 검찰국장, 금감위원장, 몽땅 지들 패거리, 탄핵 공범들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했고 사실 윤석열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국민의힘에서 어디 누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윤석열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뽑아놨더니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우진님, 선관위 이놈들은 대통령으로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이 그다음에 문재인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에서 지금 누굽니까? 박지원이 하고 서훈 이런 사람 국정원장을 지금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 수사는 어떻게 돼 갑니까? 근데 지금 그런 좋은 이슈를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동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당 내부를 지금 수습을 못 해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의 공작, 그다음에 민주당의 공작에 그냥 넘어가는 거다. 언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중동은 같은 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람레프님, 원고가 부정선거 주범을 잡지 않겠다고 또 기각하겠군. 개법관이 주범. 맞습니다. 공범이라고 할 수 있죠. 판결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코브라 백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자연아님, 부정선거 밝히시려고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응원합니다. 예, 안동헬리가 작지만요. 정말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지금 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아직 사회가 정직성, 그다음에 1960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순진한 이 부정선거 했다라는 데 대한 그걸 듣고 나자 바로 반사적으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밀어붙이는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것이 지금 밀어붙이는 들고 일어나는 그런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자연아님 말씀하셨고 박일금 미래님,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탄핵해야죠. 예,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법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를 더 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더 개성 발전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쁘게 되면 안 됩니다. 계속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발전이란 것은 이게 지금 진보와 보수 해가지고 진보가 가짜 진보죠. 진보 얘기하면은 의식이 있고 그리고 좀 있어 보이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수가 더 안정적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고, 보수 내에서도 급진파가 있고
중간이 있고 뭔가 굉장히 더 보수적인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잘 국가가 돌아가면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 그리고 작지만은 정의당과 같은 정당은 이건 뭐 완전히, 예? 그 대한민국의 법률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사회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의식을 쫙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당이 정말 실체고, 여기 국민의힘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진보와 또 보수 중립적인 이런 성향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저기 예? 저 북한하고 손잡을 그런 정당이죠. 예? 북한의 노동당과 같은 그런 지금 정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정의용이가 국가안보실장일 때 탈북 어민 2명을 뭐라 그랬냐면은 국회에 나와서 흉악 범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도 조국에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정의용.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빨리 체포하십시오. 정의용도. 응? 거기에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문재인이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 탈북 어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지켜보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탈북 어민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예, 제가 까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를,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정말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책무, 지금 이 시대의 책무, 5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동안에 쌓였던 적폐청산입니다. 좌파들의 적폐청산. 이순태님 고맙습니다. 밝은 미래님 감사하고요. 렘라프님, 자우지님이 협치는 사람과 하는 것이지 인간도 아닌 것들과 기대하는 건 크나큰 패차. 맞습니다. 예, 우리 인간은 짐승과 동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생각이 있다는 거죠. 영적이란 얘기죠. 근데 영이 죽어버리고 육체만 살아있고 영이 죽어 있으면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경에는, 예, 덕불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체주의 국가, 그죠? 그 다음에 공산국가, 그 다음에 종교 국가, 이슬람 같은 그런 데죠. 우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는 미국과 한국, 영국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이 정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이 되었는데, 문재인 들어서서 코로나 등으로 해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케냐가 우리보다 더 선진화된 것을 제가 실례로 어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케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냐는 7일 이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 제기를 다 받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의 제기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를 하고, 또 발표했는데 그것도 뒤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그날로부터 2주 동안, 짧은 시간이죠. 우리는 6개월입니다만은 케냐는 2주 만에 결정,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선거 무효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더 빠른 그런
왜냐하면 우리 질질 끌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 국회의원들, 가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폐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더 아프리카 케냐보다 더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선거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는 난장판이다. 그다음에 척하는 문화. 그러니까 하는 척하는 거예요. 법률이 정한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그 상위법인 헌법이 정한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자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예? 웅얼웅얼 해가지고 넘어가고 이런단 말이죠.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말이죠. 근데 케냐는 다릅니다. 예? 여기에는 법 집행할 때는 예,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 위해서 그 법률을 집행하려고 하는 우리보다 더 양심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대충 하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가 터졌고 또 오랜 시간 그런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문제의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케냐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스웨덴 여러 나라의 그 외교 사절들이 케냐를 방문해서 그 아마 케냐 정부와 합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았는가를 먼저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더 이상 뭐 투표 용지가 어떻고 사진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은 볼 것 없이 무효입니다. 무효하고 재선거를 할 겁니다 아마.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죠. 네, 그런 내용이고 지금 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영국에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보신 분 있겠습니다만은 케냐도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을 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도 헷갈렸는데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봉인지 문제를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봉인 문제. 자, 이 보십시오. 자, 이게 여기가 케냐입니다. 우리보다 좀 경제적으로 좀 못 살죠. 인구수는 잠깐만 제가 잘못했어요. 예, 이 케냐의 사람들이 지금 투표함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지금 봉인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뭐가 봉인하는 거냐면 요겁니다.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 이걸 뭐라 그러죠? 지난 탈북 어민들한테 썼던 거. 뭐라 그랬죠 이게? 예,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탈북 어민들 북송할 때 수갑 대신에 채운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뭐죠? 야, 누구 좀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남겨주실래요? 이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자, 이게 뭐죠? 이름 생각나시는 분 없습니까? 여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포승줄 아니고요. 포승줄 대신에 쓰는 그 탈북 어민 이게 뭐냐면요. 강력범, 테러범을 체포할 때 수갑 대신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요. 테러용 케이블. 타이어 벨트인가요? 타이어 벨트가 아닌 것 같고
케이블 타이입니다. 타이. 케이블 타이입니다. 케이블 타이. 예, 여기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그죠? 여기 이제 포승줄이고, 여기 검은색이 있죠? 이게 이제 케이블 타이라고 하네요. 이거, 그죠? 이게 북석 어민들, 이렇게 보십시오. 테러범들 할 때. 미국은, 여기는 흰색인데요. 여기는 보세요. 검은색이죠. 여기 이렇게 있죠. 케이블 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죠? 북석 어민들 이렇게 한 겁니다. 야, 이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이게? 자, 그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네 군데 다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아이고. 아이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요 부위에, 요 부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번호. 요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 여기에 시리얼 번호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네 군데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면, 그죠? 뭐 좌우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중간에도, 가운데도 이렇게 하고 있죠. 가운데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여기 번호, 시리얼 번호까지 매겨가지고 이렇게 투표함을 봉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한, 지금, 그죠? 내면에 다 하고, 그 가운데도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그죠? 네 군데, 하나, 분홍색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케이블 타이를 잠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좋은 거를 쓰는데, 대한민국은 뭐 씁니까? 특수봉인지 그래가지고,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고, 거기에다 서명을 하는데, 쇼하는 거죠, 쇼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써가지고 여기 또 이제 관리 대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 투표함을 5개의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이렇게 장부에 기록해서 이렇게 그 이제 봉인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은 CCTV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뜯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장부로 다 기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했던 그 특수봉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플라스틱에 그 파란색의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놓고 떼면은 뭐 오픈 보이드라고 표시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 또 서명하고 서명을 또 한다 그러는데, 떼버리고 서명 비슷하게 해가지고 버려버리고 새로 붙여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건데요. 자, 이게 지금 안동데일리 단독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 선거 사무 절차 무시한 은평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장으로 가기 전에 개표 참관인이 확인하는 사전 우편 제외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를 무시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2022년 3월 9일 날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자, 이건 뭐냐?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바로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자, 이렇게 사전 우편 제외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 이게 뭐냐면은 4, 5일 동안 보관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을 요 보세요. 선거법상 신분 개표 참관인이 확인을 합니다. 아까 그 특수봉인지 사전 투표할 때 서명한 그 투표관리관, 사전 투표관리관이 서명을 하는데, 그 확인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개표 참관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서명한 사람이 확인하는, 자기가
쓴 거를 자기가 알지 타인이 어떻게 필체를 알아봅니까? 예?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조차 제가 이거 확인을 하는 거를 내가 취재를 하려고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 있었더니 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또 뭐 기자가 취재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저를 업무 방해죄죠 그게 경찰들도 그리고 이거 안 한다고 그 선거 담당관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돼 있고 나중에 제가 개표 상황표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를 정보 공개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이걸 줬습니다. 근데 이때는 없다고 그런 거 우리 없다고 이렇게 저한테 거짓말을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상구 대선 때죠. 상구 대선 때 그 선거 담당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표 참관인이 이름 적고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 이름 적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기 벌이는 땡땡 선거관리위원회 누구로부터 사전투표함, 우편투표함, 제외투표함에 부착된 이게 양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외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의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전투표함, 우편투표함, 제외투표함 상태를 살펴본 후 설명 내용과 같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케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보겠죠. 이거를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근데 우리는 이거 관심이 없어요.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가 있다는 것을 선거관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 선정한 위원도 있고, 정당에서 위촉한 그 위원도 있는데, 이거를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허울. 자, 여기 이제 기사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게 지금 관련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밀어도 막무가내로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야, 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우편 투표함 등 개표소 이송, 우편함 및 제외 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 후 투표함 봉인에 참여한 위원 및 경비경찰의 동반하에 관내 사전투표함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며 개표 참관인 정당 후보자별 1인씩 참관하도록 함.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규정만 있지 이대로 행하는지는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 이거 그냥 글입니다. 글. 이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 우편 투표함, 관내 사전 투표함 및 제외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전에 반드시 투표함의 봉인 상태를 재확인하되 이송에 동반할 개표 참관인에게 투표함 특수봉인지의 보안성에 대해 설명한 후 우편 투표함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서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로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케냐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보다 더 못한 선거 사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뭐 내용 쭉 보시면은 이 선거 담당관은 아마 나중에 혼나야 되겠죠.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렇게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방송한 것처럼 아까 케냐 여기는 정말 제대로 합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아까 그런 7일 동안 두고 그다음에
그 케냐에서는 7일 동안 유예 기간이죠. 이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참관인들이 개표장에 가서 직접 촬영한 것들도 올려놓고 참 그다음에 자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면은 숫자만 나와 있어요. 그냥 숫자만요. 근거 없이 그냥 숫자만. 근데 여기 케냐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올라가 있느냐? 이 복사도 아닙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 위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복사라든지 복사했으면 이 복사가 위조된 수도 있으니까 사진을 딱 바로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리고 오늘의 방송 마칠까 합니다. 예. 예. 잠깐만요. 뭐 많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아이고 아마 그죠? 이게 개표 사항표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예? 예, 이것이 이제 개표 사항표예요. 예? 이것을 실물로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을 케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예. 다음 또 뭐 한 사진을 몇 개 더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은 프레 프리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at the polling station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각 지역이 뭐 나오고 뭐 이렇게 우리처럼 뭐 일동사무소 A 뭐 B, C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후보자 명단 나오고 이렇게 다 줄을 쫙 이렇게 그어가지고 더 우리보다 더 예? 확실하게 하죠. 이렇게 줄을 쫙 그어서 헷갈리지 않게끔 이렇게 하네요. 그죠? 예. 48표. 1번이 48, 2가 001, 나머지 3, 4는 한 표도 획득을 못했네요. 그죠? 그리고 쭉 하니까 49 이렇게 총 49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 개표 상황표입니다. 이게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다는 겁니다. 실물을 그죠? 한 장 더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 철저하게 합니까? 이걸 보더라도 여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케냐에 배워야 되겠습니다. 케냐의 선거 방식, 선거 사무 절차, 그러니까 를 배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취재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할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를 이제 둘러봐야 되는 거죠. 우리보다 더 잘 민주주의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의 모습들의 것을 받아와야지 우리보다 못한 인민민주주의를 배우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죠. 예? 예, 그래서 오늘의 방송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오늘 좀 유익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냐의 사례, 그리고 케냐가 아마 부정선거 앞으로 어떻게 부정선거가 규정이 되고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하는지, 그다음에 아까 여러 나라들이 나왔죠. 영국도 있었고 스웨덴도 있었고 네덜란드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도 있었고 뭐 영연방 국가들 관련 국가들이 합세해서
케냐의 그 어려운 사정, 여기 케냐 국민인 것 같은데 이런 그 참 절절한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도와주고 어떤 식의 이 부정선거를 해결하는지를 케냐의 사례로 대한민국의 이 선거 제도의 문제를 짚으면 우리가 쉽게 우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선거 전문가들이 없어요. 근데 이쪽 유럽에는 이런 단체들, 부정선거 관련한 단체들, 그리고 조사하는 팀들이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들이 있습니다. 선거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래서 여기 케냐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케냐보다 더 선진국인 영국이라든지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의 분들의 의견을 듣고 좀 더 안정적인 선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시킬 때 이 대법관들도 꼼짝 못하고 국회의원들도 꼼짝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32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벌써 12시가 다 돼갑니다. 늦은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것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고 확장시켜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정말 올 때까지 온 겁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순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선거 조작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 세력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빨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하 경찰들, 검찰들이 압수수색해서 이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야 대한민국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내일 또 케냐에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지 기대해 보고요. 내일 오산시 그리고 파주을 선거소송 변론기일이 있다는 말씀, 오전 11시 45분에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